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지적 공부 종류들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까지 봤어요. 임야도 안 보지 않았냐? 라고 하는데 임야도는 지적도랑 같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토지대장 설명해 놓고 임야대장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쌍피라 그러죠. 쌍피. 한 번 손질에 두 개 가져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도가 쌍피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볼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볼 텐데, 자, 칠판 좀 봐봅시다. 여기 보면 아까 69 5번지, 69의 5번지 여기는 지금 이 지역은 지금 지적도를 보고 있었지만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69의 5번지 이거 여기 이 필지에 대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69번째 경계점 어디냐? 이 네 개. 이게 지금 경계점이잖아요. 이 경계점의 좌표값을 구해서 등록을 해놔요. 그게 자 생긴 걸 보면은 여기 잘 봐봐요. 방금 이 그림에서 이 69, 5번지 이거 있잖아. 이 필지를 이렇게 모양을 떼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요. 1, 2, 3, 4 이 번호란 말,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요. 1번, 2번, 3번, 4번. 이 1번, 2번, 3번, 4번을 보고 부호라 그래요. 부호. 이 숫자.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온 그림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부호도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 1번이 경계점, 이 부호에 XY 좌표값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지적도입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이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그림이랑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대로 말해보면 경계점의 좌표값을 등록한 장부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 이거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부호도를 한번 손으로 가려보세요. 자, 그 책에 있잖아요. 넘겨보고 있거든. 348페이지. 거기에 부호도 있잖아요. 부호도. 그 부호도를 한번 가려봐요. 손으로. 어때? 가려봐요? 이걸 가려보라 그러면은 이 글자만 가리는 분들이 있고요. 이 그림을 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똑같은데 이 그림을 다 가려보는 겁니다. 다 가려보면은 이제 좌표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좌표를 딱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파악이 돼요? 어려워요? 이게 단점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단점 뭐라고요? 봐도 모른다예요. 보긴 보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단점이라고. 그럼 이게 뭐가 장점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볼 수 있는 기술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제 측량값을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까 봤던 거 이 지적도의 장점은 뭐냐? 이게 도면이잖아요. 도면의 장점은 뭐예요? 누구든지 다 보면은 그냥 알아봐요. 이 필지 모양이 이렇고 경계가 이렇구나. 쉽게 알아보거든요. 그럼 단점은? 이게 줄여놨다 그랬죠. 그죠? 줄여놓은 거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지적도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배치돼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땅이 전부 다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어떤 땅에서 만들어지냐면은 모양이 이렇게 생긴 땅. 그럼 이런 사각형으로 딱딱 잘라진 이런 땅이 터지니까 주로 어떤 토지가 되겠어요? 개발된 땅들. 해서 봐보시면 거기 347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나오죠. 거기 봐보니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에 갖춰둘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작성한다 이런 말 나왔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걸 작성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 같은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게 아무데나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때? 의미 파악됐죠?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내용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348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걸로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은 자, 뭘 종합해 놓은 거예요? 부동산을 종합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가 무엇이에요? 토지와 건물. 그럼 지적공부는 토지만 나왔었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나온다고요? 건물. 그래서 써진 걸 봤더니 자 오른쪽에 좀 책 보시면 349페이지에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거기를 칠판을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요 지적공부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에 건축물 대장 따로 만들어져 있고 토지용계 각인서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가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별개의 지적공부들로, 그러니까 별개의 공부들로서 이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렇게 따로따로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하나로 종합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가 왜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자, 이게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 갑이 소유를 해. 근데 을이 이걸 취득하고 싶어. 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 토지를 내가 살라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뭘 보겠어요? 토지 대장만 보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뭐까지 같이 봐야 돼요? 토지 등기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도 이제 찾아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건물 뭘 찾아봐야 돼요? 건축물 대장만 보면 안 되고 건축물 등기부를 봐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혹시 토지에는 어떤 규제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이 건물을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으로만 취득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건물을 여기다가 새로 지을 수 있을까?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땅에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뭔지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토지용계 각인서를 다 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떼봐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이게 다 합쳐놓으면은 한 장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원래 지적 공부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나오지만 여기 토지 표시와 소유자를 여기다 써서요. 이게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도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토지용계 각인서. 그 다음에 가격이 됐고 5번에 부동산 권리가 나와요. 근데 권리가 원래 어디에 나오겠어요? 등기법 48조에 나와 있는 그 등기부 내용이 있어요. 등기부에 다 나오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그냥 하나로 몰아놔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직접 떼본 적 있나요? 자 앞에 분 아까 대장도 보고 도면도 봤지만 이것은 있는지도 몰랐죠. 아니 이렇게 편리한 것을 왜 사람들이 모르죠? 이게 있는지를 왜 몰라? 이게 만들어진 게 2014년도 이때쯤 만들어졌는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있는지도 모르지? 그럼 원래 처음에 목적한 바도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을까? 이게요 그렇지가 않은 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기 여러분 책 넘겨보시면 이거 나와요. 이게 여기를 보면 자 토지 표시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나오고요. 여기 건축물의 표시하고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토지이용 계획이 나와요. 토지이용 계획. 어떤 규제가 나온다라는 게 지금 나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자 등기 특정 권리상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 토지와 건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유무라고 나와요. 유무.
있다 없다가 나온다고요. 그럼 당연히 소유권이 있겠지. 이거 없을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용의권이 있냐 해가지고 용의권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만 써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 저당권, 담보권에다가 저당권 이렇게 있냐 봤을 때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짜리가 있는데. 지상권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까지가 있는데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지상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것만 표시되는 거지 언제까지 그 기간이 존속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담보가 잡혀 있다라고 돼 있지만 얼마짜리가 몇 개 잡혀 있는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있다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담보권 있네 끝나는 거 끝나지가 될 리가 없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고 시작도 좋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 이거 낮은 이유가 진짜 필요한 내용을 전달을 못 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공부를 모르는 이유가 이게 활용하고 싶어도요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시험에 나오냐? 참 잘 나와. 내기가 좋거든. 선명하고 내기가 참 좋아요. 문제 만들기가 좋거든. 그게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와주면 감사하지. 그럼 이걸 누가 작성을 해가지고 누가 관리하느냐? 라고 할 때 누가 하겠어요? 지적소관청이 하죠. 지적소관청이 누구라고요? 특시공구. 자꾸 따라하세요. 내가 말하려니 저 사람이 꼭 말을 해버리네. 하신 분들도 한 박자 늦더라도 그래 특시공구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화내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이거 작성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볼까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별개로 만들어진 거 별개로. 지적공부는 뭘 적어놓은 거라고요? 토지만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뭐까지 같이 나와요? 건물까지. 토지 건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공부가 아닌 거지. 별개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3장이 맞춰졌고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뭐 하셨어요? 여태까지 했던 게 지적공부. 그거 거의 그거 하다가 마지막에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제가 주로 설명한 내용은 지적공부 종류와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고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오냐 이거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시험을 보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험을 보려고 하려면 이제 외우셔야 되거든. 뭐는 어디에 나오고 안 나온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가 아까 어디에 써 있었어요? 응? 아까 여러분 색깔 책에다가 칠했던 기억나세요? 그럼 물어볼까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는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없었죠? 없었죠.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가 아까 안 봤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 그럼 공유전명부에가 개별 공시지가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건 지적공부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 데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할 때 다음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으로 잘못된 걸 골라라. 틀린 거 골라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라 해가지고 토지대장이라고 써 있으면 맞는 건데 만약 개별 공시지가라 해가지고 대지권 등록부라고 써 있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막 외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계사장 이러면 끝나버려.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개별 공시지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라는 게 아까 제가 여러분 거기다가 사유라고 돼 있었는데 토지 이동이라고 쓰라 그랬죠. 썼던 기억 나세요? 이게 지금 토지동 사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장에만 나와요. 장. 이 장이라는 게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워지면 바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풀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외우지 않고 나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좋지. 그러려면은 토지대장 모양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풀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차피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해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거 말할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걸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4장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 토지동이라는 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해볼게요.
자, 토지의 표시를 이동은 뭐라고요? 그냥 저 말이 너무 어려우면은 변동의 뜻이 뭔데요? 변한다 이래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발생, 변경, 소멸 이거랑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 표시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거 이렇게 말해도 비슷하게 맞아. 근데 법대로 해보면은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토지 표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이 이렇게 나왔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그럼 토지 표시를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6가지.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이제 더 하면 안 되겠다 싶네요. 이제 지겨워하는구나 이제. 자꾸 반복하는 것도 좋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더 하면은 이제 안 하려고. 자, 그럼 제가 이제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지금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를 지난주 설명을 할 때 분할을 갖고 설명했었거든요. 분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분할이 왜 토지동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필지가 있다. 72번지. 면적은 1000. 근데 제가 여러분 필지를 말할 때 대부분 72번지를 많이 쓰거든요. 이걸 제일 많이 써. 여기는 왜 제가 공식 선생은 다른 선생님들도 어떤 지번이나 뭐 숫자를 말할 때 잘 말하는 숫자 혹시 있어요?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의 지번을 말할 때는 72번지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걸 자꾸 말한다? 제가 72년생이라고? 키가 72가 됐으면 좋겠다. 72점 좀 맞았으면 좋겠다. 제 염원이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72점. 저는 80점 맞고 싶은데 자제하시고 그냥 이것만 맞아도 훌륭해. 훌륭. 이게 17개 70.6이거든요. 17개 24개 중에서 그러면 18개까지 맞아주면 좋겠지. 이 정도. 이 숫자가 그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날 이거 써. 자, 그러면 72번지가 면적이 1000인데 자, 이걸 분할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반으로 딱 반으로 분할했어요. 그럼 하나는 72번지를 쓰고 이건 뭐가 되냐? 72에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은 지번이 하나 새로 정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70번지 원래 경계가 여기까지였다가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줄게 되고 그리고 면적도 1000에서 500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토지가 분할되면 지번이 새로 정해지고 경계하고 면적이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할은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은 됐는데 여기서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왜 토지 이동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는 게 왜 토지 이동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강남구 서초동 122번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초동이 강남구인가요? 서초구죠. 근데 옛날에는 강남구였다고. 근데 80년대 저게 분할이 돼요. 아니 분구가 돼요. 구가 나뉜다고. 나뉘면서 이게 서초구가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초동은 서초구가 된 거예요. 원래 이 필지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서 뭐가 지금 바뀌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까지가 소재잖아요. 소재가 바뀌는 거예요. 소재가 바뀌게 되니까 그러니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이동이 되는 거지. 토지 표시 중에서 뭐가 변경된다고요? 소재. 이해되셨죠? 그러면 행정구역 변경은 뭐냐? 행정구역 변경이라고 할 때 이게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지금 강동구 둔촌동입니다. 이거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둔촌동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둔촌동이야. 그러면 이 부분 여기 부분 있잖아. 여기가 지금 하남시 간북동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하남이야. 이게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 도로 부분이요. 이렇게 다 하남에 자세히 봐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유소가 있거든. 실제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지가 하남시 간북동 175번지라고 치고 지금 여기가 그런데 이쪽 지역이 실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해본다 그 말이에요. 이 지역이 이게 강동구 둔천동으로 이번에 편입돼 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 지역은 하남시 간북동 175번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둔천동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게 표시가 될 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천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번도 이 지번 그대로 쓸 수가 없겠지. 이제는 둔천동 지번을 써야 되거든. 이 지번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행정구역이 변경됐을 때는 뭐가 바뀌어요? 소재가 바뀌고 그리고 뭐가 바뀌어요? 지번이 바뀌어. 따라서 이건 토지 이동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해서 토지 이동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종류를 잔뜩 써놨어요. 잔뜩 써놨는데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만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안다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라는 말을 안다면 그럼 이것들이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밑에 것들이 왜 아니냐라고 했을 때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주소가 변경됐거나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것은 왜 토지동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다 뭐가 아니라고요? 토지의 표시가 아니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은 여기 이 소재 지번과 주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만약 소재 지번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건 토지동이에요.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는 것은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라 이건 토지동이 아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과 주소는 다른 것이다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351페이지 토지동 개념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신규 등록이 나왔어요. 이건 자세하게 말 안 할 거고 신규 등록이 무슨 뜻이다만 간단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신규 등록은 무슨 뜻이겠어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말해봐요. 뜻은? 그러니까 새로 그렇게 바꾸지 말고 신규로 등록하는 거 이렇게 하시라니까. 국정주의가 뭐냐? 나라가 정한다 그러지 말고 국가가 정한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써진 걸 그대로 읽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그 연습을 하세요.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못 느끼십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새삼스럽나요? 이거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정말 쉬워진다니까요. 단어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써요. 여하튼 그럼 어떤 게 이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이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이번에 매립을 했어요. 토지가 만들어졌죠. 그럼 그 부분 등록할 때 그때 뭐 한다 그래요? 신규 등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대한민국 땅들은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락된 게 있다 친다. 누락돼 버렸어. 그럼 그게 발견됐거든요. 누락된 땅이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등록하겠죠. 그때 뭐 한다고요? 신규 등록한다. 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쪽에서는 지금 당장 볼 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어떤 토지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시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토지가 이제 등록 전환입니다. 등록 전환. 자, 칠판 봐보십니다. 신규 등록은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 전환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 등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상하네. 분할은 나누는 거. 합병은 합병하는 거. 지목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는 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읽으면 의미가 대략 파악되는데 등록을 전환하는 것 어때? 의미 파악이 되세요? 성 전환은 금방 이해되죠. 성을 전환했구나. 금방 이해되잖아요. 등록 전환 저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대한민국 모든 땅들은 반드시 어디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 둘 중에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도로 옮겨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 아까 제가 1910년도 1918년도 이게 말했던 거지요.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옮겨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지금 전환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등록 전환. 뜻이 뭐라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당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등록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때 등록되는 지적 공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당 지적도로. 그렇게 반대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질 않는다. 그럼 어떤 경우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개발됐을 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말한 개념은 거기 책에 352페이지 의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칠판 보세요. 15번지 약간 장의 지목이 뭐였어요? 공장용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여기 15번지 공장용지 이 소유자가 갑이거든요. 근데 갑은 바램이 있어요. 이 공장용지가 너무 좀 좁아서 부지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양쪽에는 도로가, 여기는 국어가 있고 도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불가능해 확장이. 근데 오른쪽에는 지금 임야도 지역이라 좀 당연히 좀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땅을 샀어. 여기를 이만큼을 사가지고 이 정도만 내가 공장을 넓히면 좋겠는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단 취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땅을 샀으니까 그냥 공장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삽 들고 파면 되나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 토지를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확장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때 말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 문장으로 어떻게 쓰냐 그 말이야. 등록전환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딱 적절한 예가 될 텐데 그때 이걸 근데 문장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험 문장으로 나올 테니까 그 뭐라고 표현하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대상토지 기억번 봐봐요. 대상토지 기억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지정 허가 신고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떤 관계법령에 따라서 무엇을 받으라고요? 개발행위.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지정 허가를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토지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지금 어디에 있는 토지였어요? 임야도 토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개발행위 하도록 허가를 받았죠? 그럼 그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적도로 옮겨올 수 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등록전환.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절차를 다 거쳤다고 쳐봐요. 그럼 갑한테 임야도에 있던 땅을 지적도로 옮겨와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0일 내로 신청하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칠판 보세요. 그럼 이 토지를 이제 지적도로 옮겨왔을 때 지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지번? 그럼 여기 지번은 몇 번으로 붙이면 되겠어요? 보고 말해봐요. 15 다시 안 된다니까. 다시. 선생님 내가 다시 이걸 안 써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올해 다시 하나 봐요. 그러지 말고 내가 다시라는 말을 절대 안 쓰려고 했는데 그걸 써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 봅니다. 이렇게 하세요. 15의 1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배웠었죠 그때? 이걸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붙인다 그랬어요?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할 때 어떻게 붙이라 그랬어요?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그런데 어떨 때도 그렇게 붙인다고요? 등록전환. 자, 책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가지고 335페이지 가요. 335페이지 가보시면 3번 토지등에 따른 지번의 보유 방법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이 나와요. 제가 그때 여기 설명할 때 등록 전환 언급도 안 했거든요. 신규 등록만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등록 전환 말 들어보니까 이게 신규 등록이랑 지번 붙이는 방법이 같구나. 자, 칠판 보세요. 여기가 등록, 제가 신규 등록을 설명해 볼게요. 신규 등록.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를 매립을 한 거지. 그러면 매립된 이 부분이
이제 토지가 됐으니까 새롭게 등록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신규 등록한다라는 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자, 여기는 뜻이 뭐라고요? 임야도에 등록된 지역이야. 그 필지를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지적도로 옮겨와. 그럼 옮겨오게 되면 이 필지에 집어를 어떻게 붙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인접토지 본본에다가 부분 붙인다. 결국은 뭐랑 설명하는 방식이 동일합니까? 신규 등록이랑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전 하나인데 지번 붙이는 방법이 동일하다. 이런 말 하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 토지 이제 면적 있잖아요. 면적. 이 토지 면적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실제 땅 크기는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실제 땅 크기. 그래서 이렇게 도면상 말고 실제로 그 땅에 땅 크기가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임야도였잖아요. 그럼 지적도로 옮겨온다고 쳐봐. 옮겨왔을 때 실제 땅 크기가 바뀐다, 그대로다. 아,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가 헷갈리십니까? 나무 심어놨을 때하고 기계 들어갈 때하고 땅 크기가 바뀌어져 버려요? 나무 파내고 거기다가 기계를 잘 맞춰서 넣어야지. 커져라 땅 이렇게 하면 커지나? 어?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지금 임야도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축척이 6,000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6,000분의 1 축척으로 이제 임야도가 주로 그려지는데 그때 토지가 이만큼하게 지금 그려졌단 말이에요. 이만큼하게. 그럼 임야도 여기서 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임야도장에다 면적을 쓴 거예요. 이렇게 400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이제 지적도로 옮겨가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적도로 옮겨올 때 지적도의 축척은 일반적으로 1200분의 1이 많다 그랬죠. 그럼 축척이 지금 5배가 커진 거란 말이에요. 5배 커졌어. 근데 실제 땅 크기는 안 바뀌었지. 그대로거든. 다만 도면에 축척을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도면에다 그릴 때 지금 축척이 몇 배가 커진 거예요? 5배. 그럼 이게 그림이 가로, 세로 5배가 커져요. 가로 5배, 세로 5배 커진다고. 그럼 여기다 그릴 때는요, 이만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1200분의 1 지적도로 옮겨오게 되면은. 말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합시다. 실제 땅 크기는 바뀌었다 그대로다. 안 바뀌었거든. 그러나 지적도에서는 그림이 크기는 5배니까 25배로 크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 이해되죠? 선생님 갑자기 25배가 나냐? 그건 몰라도 돼 그러면. 헷갈리면. 하여튼 커진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여기 임야도에서 계산해가지고 임야대장에 썼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대장에서 지적도에서 면적 계산해가지고 여기 토지대장에다가 써야지. 여기다가 얼마라고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원래 면적이 400이었으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400이 맞겠지. 그런데 축척을 이렇게 키워서 계산을 해보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축척이 바뀌면 그 계산할 때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오차가 허용범위 내에서 조금 차이가 났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차이가 났다라고 해보면 여기일 때 면적이 400이었는데 1200분의 1에서 면적 계산해 보니까 401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오차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분의 1이 되는 거죠. 400분의 1이죠. 갑자기 또 왜 분수를 쓰고 그래요? 마음 헷갈리게. 여러분 개론 시간에 분수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걸 소수로 바꾸면 더 어렵다면서요. 그럼 400분의 1을 100분율로 바꿔보면 0.25인가 0.25지.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1 나누기 400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그게 모르겠네.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났어요? 조금 났어요? 조금 났지요? 조금 났어. 이걸 오차범위 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때 어떤 면적을 써주면 된다? 될 면적. 그럼 여기서 말하는 될 면적이라는 것은 종전의 걸 말하겠어요? 새로 한 걸 말하겠어요? 새로 한 거.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다가 면적을 얼마로 쓰면 된다고요? 401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말이에요. 원래 면적이 얼마였는데? 400이었는데 이렇게 옮겨다 보니까 1이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옮겨왔어. 그러면 땅은 한 필지인데 토지대장도 있고 임야대장도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럼 임야대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리해. 말소시킨다고. 말소합니다. 근데 말소됐을 때 그 임야대장의 면적은 얼마로 써 있는 거예요? 400. 여기는 얼마인데? 401. 이 정도는 그냥 봐줄만 하니까 그냥 냅둬도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발생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버린 거야. 400이었던 것을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440이 나와요. 그럼 오차가 지금 400분의
40이 되는 거니까요. 10%죠, 지금 오차가. 오차가 10%면은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때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실제 땅 크기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축적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10%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잘못됐다라고 해서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측량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럼 새로 한 게 잘못된 거겠습니까? 옛날 게 잘못된 걸로 봐야 돼요. 옛날 거. 그럼 여기서 옛날 게 잘못됐다라는 말은 이 땅은 애초부터 400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토지는 애초부터 얼마였던 거예요? 440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것을 직권으로 고쳐버려. 직권으로 고쳐버리고 고쳐진 내용을 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임야대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소시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차범위 내일 때, 오차범위들이 조금 차이가 났을 때 어떻게? 새로 한 걸로 하는 거예요? 정전의 걸로 하는 거예요? 새로 한 거. 그럼 초과했습니다. 초과했을 때 새로 한 걸로 하는 거예요? 정전의 걸로 하는 거예요? 새로 한 걸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해든 초과든 어떤 걸로 한다고요? 새로 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게 뭐예요? 오차범위 내일 때는 종전의 것을 고친다, 냅둔다? 냅둬요. 근데 초과됐을 때는 종전의 것을 고쳐야 냅둬요? 고쳐버려. 근데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직권으로. 직권 정정하는 거예요. 직권.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등록전환할 때는 축척이 바뀌어서 새로 대장에 도면에 등록이 되고 거기서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이든 초과든 간에 새로운 걸로 해요. 새로운 걸 하는데 그걸 델면적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오차범위 내일 때는 종전에 임야대장을 안 고치고 냅두는 거고요.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을 직권으로 고쳐버려. 그리고 고쳐진 내용을 옮겨온다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이걸 어차피 저 임야대장은 말소시키는데 저걸 왜 직권으로 고쳐요? 그냥 말소시키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거든. 그거 궁금했어요? 머리 잘 돌아가고 있네, 수업 시간에. 맞아요. 질문할 내용이 생긴다는 것은 잘 듣고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이게 왜 고쳐놓냐? 이게요,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아. 영구적으로 보존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면적에 대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과거의 면적이 어땠지? 라고 이걸 봐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있어? 일치돼 있어야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치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록 말소를 시키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정정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 이해되셨어요? 왜 말소시키는 것을 고친다고요? 보관해야 돼. 영구 보존해.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진 지역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구 보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맨 위에 보시면 거기 352페이지에 3번 지적 정리에서 지번에 대한 설명 아까 했고요. 뭐가 동일하게 한다고요? 등록 전환할 때 지번은 어떤 방식이랑 같다? 신규 등록. 인접토지 본본의 부분. 오른쪽에 2번. 자, 등록 전환 여기 읽어볼게요. 등록 전환 후의 경계와 면적은 지적 측량에서 결정됩니다.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하면서 오차가 발생했을 때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 동그라미 쳐봐요. 이내. 일 경우에는 등록 전환 될 면적을 그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해서 끊어주고, 그다음에 초과할 때는 초과 동그라미 쳐봐요.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대 경계를 소관청이 어떻게 하라고요?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이게 우리 법 규정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규정을 해석해 보니까 이내든 초과든 될 면적으로 하는데 차이점은 이내일 때는 종전의 그대로 두고 초과일 때는 직권 정정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선생님, 이내 이거 초과라는 말을 썼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날 때 이내라 그러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 때 초과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그때 말할 때 이내면은 조금 차이가 나고 초과하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기 어떻게 되냐고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걸 규정하고 있는 우리 규칙에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그 보여드리면은요, 그래요? 하고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이게 계산하는 게 저도 이제 뭐 이건 아니니까 계산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게 계산식이 있어요. 계산식이. 거기다 대입시키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할 때는 그런 걸 안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가 이내냐? 그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내면은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조금 오케이. 초과면은
많이. 어떻게 문제 푸는데 어려움 있겠어요? 자, 풀어봐요 이거. 풀어봐요. 정답이 나올 시간이 충분히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읽고 있어요? 5번까지 지금 4번까지 읽었어요? 자, 등록 전환할 때 될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초과했다 그랬어. 그럼 초과할 때 방금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직권 정정. 그래서 1번 읽어봤더니 그래가지고 직권을 정정한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이렇게 그냥 찍고 넘어가 버렸으면 맞았거든. 근데 괜히 1번에 답 나오니까 약간 찜찜하기도 하고 시간도 남고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다고 밑에까지 쭉 읽어봤더니 5번에 뭐가 나와요? 직권 정정이 나오는 거야.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근데 뭐가 다르나 봤더니 여기는 소관청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수행자. 주어가 달라요. 주어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이 같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고민하겠어요? 그냥 1번 찍고 넘어가 확신하고 1번 찍겠어요. 만약에 제대로 몰랐어. 직권 정정만 내가 외웠지 누가 하는 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분석해 봐야지. 지적 소관청.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 지적 측량을 수행하는 자가 대장을 고친다고? 걔는 측량할 것 같은데? 근데 지적을 소관하는 관청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장을 고칠 것 같은데? 특시군구니까 라고 하면서 1번으로 갔으면 다행인데 왠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내가 긴 게 좋던데 긴 게 이러고 왔다 그러면 5번 가는 거야 이제. 그럼 망하는 거지. 여하튼 지적사무의 대부분의 지적 업무는 누가 처리한다고요? 지적소관청. 이런 문제는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문제가 패턴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초과냐 있느냐 그거 따질 거 없다라 그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분할. 오늘 분할까지 할게요. 자, 분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분할이라는 개념을 제일 쉽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땅 자르는 거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이 분할인데 어떨 때 분할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대상 토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대상 토지를 보면 크게 뭐 어려움이 않습니다. 칠판 좀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나온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대상 토지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다. 이렇게 써지면 이 말이 어렵습니까? 무난합니까? 1번이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질 변경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형질 변경은요.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토지가 어떨 때 형태와 성질이 바뀌어질까 할 때요. 보통 공법 시간에 말할 텐데 땅을 깎으면 모양이 바뀌죠. 파면 모양 바뀌죠. 또 메워버려 바뀌죠. 깎거나 파거나 메우거나 덮거나 이런 것들이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 하는 것들이다? 삽질하는 것들이야. 삽질. 형질 변경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깎거나 메우거나 파거나 덮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뭐라고요? 삽질. 이런 거. 그러면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자, 머릿속에 그려봐요.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게 과수원 이렇게 있다 치고 과수원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삽질을 했어요. 우리부터 지목 배울 때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어 청물 부지 지목이 뭐였나요? 대였죠. 그래서 과수원 주인이 이만큼에다가 집 지려고 형질 변경을 했다고. 이럴 때가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는 거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할해라 그 말이에요. 이때 분할해라. 분할해서 여기는 지목을 이제 대로 바꾸는 거죠. 두 번째 거.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다. 보통 여러분들이 분할할 때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게 2번이에요. 저게 내가 1000평 갖고 있는데 잘라서 팔고 싶은 거지요. 자, 이게 지금 한 필지야. 한 필지인데 1000평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중에서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한 450평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분할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삼형제가 요번에 상속을 받았어. 토지를.
근데 삼형제가 우리 야 이거 공동명의로 내놓지 말고 분할해서 각자 나눠 갖자 하나씩. 이렇게 살 수 있겠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 거. 여기에 들어 여기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재산 이렇게 분할할 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게 분할할 수 있다라고 다녔는데 세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가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 70번지와 3번지가 지금 경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 땅 주인 갑이고 여기는 을이거든요. 누가 땅을 쓰는데 불편할 것 같아요? 둘 다 불편하겠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우리 깔끔하게 한번 이렇게 분할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지. 어때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 땅 주인한테 너 와서 신청해라. 의무를 둘 것 같아요? 안 둘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할 내용은 아니긴 한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너 언제까지 와서 신청을 해라. 60일 내로 와라. 라고 의무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왜요? 언제로부터 60일? 그러면 내가 불편한데? 라고 마음을 먹기로 할 때부터 60일? 아침에 나갈 때 왠지 이거 야 이렇게 하지? 마음이 불편해질 때부터 60일?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와서 신청해라. 분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쥐가 알아서 자를 거 아니겠어요? 잘라서 파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이게 소유권 넘겨주지 않으면 잔금을 못 받거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분할하는 것이지 굳이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신청해라 라고 의무가 있을까요? 두 번 아니었으니까 한 번은 있지 않겠어? 이렇게 맞아요. 저 의무가 있어. 왜냐하면은 지금 땅 소유권자가 서로 아주 다르게 용도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분할 안 하고 냅둬 버렸다. 그러면 국가는 땅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법에다가도 주거용어청물 부지는 대로 한다. 라고 지금 규정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할 안 하고 그냥 이걸 계속 과선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와서 신청해라 라고 해가지고 1번만 의무가 있어. 1번만. 2번, 3번 의무가 없거든. 2번, 3번은 소유자한테 맡겨줘도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뭐 지금 내용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이런 경우가 분할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분할할 때 면적이 어떻게 될까를 말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분할하기 전에 1000이었어요. 1000이었어요. 그럼 분할하고 나서 면적을 이게 두 필지를 더해 보면은 1000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달라져도 되겠습니까? 어때? 1000이 나와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1000이 나와야 돼요. 왜요?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등록 전환인 것은 임야도 땅을 지적도로 옮겨가면서요. 축척이 바뀌죠. 축척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거예요. 새로 그리고 거기서 면적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할은 어떻습니까? 분할은 있는 지적도에다가 선만 긋는 거예요. 뭐 옮겨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선만 긋는 거야. 그럼 반으로 딱 나눴으니까 1000을 나눴으면 당연히 딱 반했다면 500이 돼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자 여기서 면적을 이렇게 더해 보니까 1000에 딱 떨어지면 좋았는데 오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를 들었을 때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났다. 여기 보니까 500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501이 나와요.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501이 나와요. 더해 보니까 지금 1002가 나왔잖아요. 오차가 1000분의 2가 오차인 거야 지금. 그럼 1000분의 2는 오차 범위 내라고 해봅시다. 1000분의 2 오차 범위 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대장에다가 등록할 때는 얼마로 등록해 주면 되겠어요? 그냥 500씩 등록해 주면 되는 거예요. 500. 그러니까 조금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버려. 그럼 여기는 499씩 나왔어요. 그럼 1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등록할 때 얼마로 하면 돼요? 5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등록할 때는 얼마로 해버린다? 500. 왜 그런다고요? 이게 분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등록 전환하고 차이가 있어요. 등록 전환은 아까도 말했지만 임야도 땅을 지적도로 옮겨와요. 그러니까 축척이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측량을 다 하고 거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근데 분할이라는 것은
분할이라는 것은 있는 지적도에서 그 선만 긋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게 어떻게 천의 면적이 달라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하기 후 면적의 합은요, 분할되기 전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똑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차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오차를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똑같이 맞춰주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똑같이 맞춰주냐. 그래서 쬐끔 남을 때는 버려갖고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 모자랄 때는 조금씩 더해가지고 똑같이 맞춰주고, 이것을요 우리 법에서는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것을 남을 때는 버리고 모자랄 때는 올리고.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해볼까요?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550이 나와버려. 그럼 더해보니까 1100이 돼버렸잖아요. 오차가 10%가 나와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이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토지에서 선만 그었는데 이게 면적 구해보니까 오차가 10%가 나와버렸다고.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해석합니다. 잘못됐다. 그럼 새로 한 게 잘못된 거겠어요? 종전에 게 잘못된 거겠어요? 종전에 거. 그럼 애초부터 이 땅은요 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토지는 애초부터 천이 아니었던 거야. 천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 토지의 면적을 얼마라고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1100. 1100이니까 550, 550, 550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의 것을 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을 1100으로 정정을 해. 정정을 해버리고 550, 500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면적이 늘어나니까 해피하지요. 문제는 줄어버렸을 때지. 늘어난 거에 뭐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계산해보니까 450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 토지는 천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이 땅은 얼마였던 거예요? 900밖에 안 됐던 거예요. 900. 그러니까 이걸 900으로 고쳐버려. 고쳐버리고 여기다가 450 쓴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게 등록전환하고 다르냐? 오차범위 내일 때 초과일 때. 아니 똑같이 이내 초과인데 왜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한 것처럼 등록전환은 임야도의 지적도로 옮겨오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분할이라는 것은 있는 거에다 선만 긋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 원칙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모자랄 때는 더해서 똑같이 맞추고 남을 때는 버려서 똑같이 맞추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아예 고쳐버린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알겠죠? 자 밑에 보세요. 지적 정리해서 제일 밑에 2번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과 면적이 필요합니다. 분할 전후 면적에는 증감이 없어야 되므로 줄쳐요 거기. 분할 전후 면적에는 증감이 없어야 되므로 이렇게.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면 그 오차가 허용범 이내 동그라미 치고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여기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말 이해되셨죠? 모자랄 때는 조금씩 더해서 맞춰주고 남을 때는 조금씩 버려서 맞춰주고 이런 뜻입니다. 초과할 때는 이제 초과 동그라미 쳐주고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정해라. 그런데 여기 등록전환일 때는 직권정정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그냥 정정한다고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정은 직권정정을 말하느냐 신청정정을 말하느냐 둘 다 해석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공부할 때 그냥 뭐라고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정정. 지적법에서는 이게 직권이냐 신청이냐 묻질 않아요. 만약 묻고 싶잖아요. 그럼 이 규정을 그대로 냅니다. 틀리게 내고 싶다 그러면 다르게 쓰는 거고. 이렇게. 어때? 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집중하고 들었습니까? 진도는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나는 어려운데요 하신 분들은 이거 이상 더 쉬울 수가 없으니까 제 수업을 더 낮춰서 좀 맞춰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조금 올려보세요. 조금 올려보시고 선생님 난 진짜로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어도 돼요. 동영상으로. 이건 괜찮아. 그런데 제가 지금 말도 그렇게 빨리 하나요? 하여튼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전달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까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렇게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낯선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하튼 이런 계산하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눈다. 초과일 때는 정정한다. 그것만 시험에 나와요. 딱 그것만.
그러니까 그것이 설명 내고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지 이거 자체는 시험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학생들 중에 이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 굽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 그럴 때는.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쭉 설명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